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월드컵 조별 1차전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 대표팀이 잘 싸웠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2차전 가나와 붙게 되는데요. 응원하기 전 이번 주 IT 소식들을 확인하고 가시죠. 그럼 11월 넷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2세대 레퍼런스 스마트폰의 초기 벤치마크 성능이 공개되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 레퍼런스 폰은 12GB 램과 256GB 스토리지를 탑재했으며 일반적인 플래그십 사양 수준입니다. 최종 리테일 제품이 아닌 레퍼런스 폰임에도 안드로이드 오소리티가 진행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긱벤치 싱글 멀티코어 테스트에서는 각각 1489점, 5178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된 A610 바이오닉이 기록한 1870점, 5474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1세대 칩셋과 비교하면 멀티코어 테스트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레퍼런스 폰은 멀티코어 테스트에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칩이 탑재된 ROG 폰 6보다 23% 향상되었으며 1세대 칩이 탑재된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는 무려 51%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의 멀티코어 성능 향상은 4개의 미들티어 CPU를 사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매체는 비정통적인 쿼드 성능 코어 2개의 코어텍스 A72로 2개의 코어텍스 A710 조합 접근 방식은 멀티코어 CPU 벤치마크에서 분명히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싱글코어 성능 향상 폭은 멀티코어에 미치지 못하지만 3.19GHz 클럭의 ARM 코어텍스 X3 코어는 비슷한 클럭의 코어텍스 X2보다 13.8%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도 레퍼런스 폰은 128만 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A 플러스 1세대 칩셋이 기록한 점수보다 20만 점이 이상이 앞서는 수치입니다. 특히 스냅드래곤 8 2세대 아드레노 GPU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테스트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컴은 발표 당시에 최신 아드레노 GPU는 최대 25% 성능 향상 및 최대 45% 전력 효율성 향상을 제공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퀄컴의 레퍼런스 폰은 리테일 제품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화가 이루어진 최종 제품에서는 이보다 성능이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레퍼런스 버전보다 오버클럭된 칩셋이 독점 탑재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출된 벤치마크대로만 출시된다면 갤럭시 S23 시리즈는 2023년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중 최고의 성능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탑재되는 LTPO OLED 디스플레이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외신은 팁스터, RG, 클라우드 S를 인용해 갤럭시 S23 울트라의 최대 밝기 2200니트, 터치 샘플링 속도 960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2 플러스 울트라 모델은 모두 최대 1750니트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팁스타는 갤럭시 S23 울트라 디스플레이는 2100에서 2200니트 최대 밝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전력 효율이 45%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된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의 2000니트 최대 밝기를 넘어서지만 애플의 최대 밝기 측정 방법이 삼성과 다른 만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XDA 디벨로퍼 디스플레이 전문가 딜런 라가가 갤럭시 S23 울트라, 아이폰 14 프로 모두 동일한 OLED 2m 세트를 사용합니다. 차이점은 삼성은 1% APL 설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애플은 25% APL 설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며 아이폰 14 프로가 1% APL 설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2300니트 최대 밝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갤럭시 S23 울트라는 아이폰 14 프로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M14 세트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애플에 공급하는 올레드 패널은 M 시리즈로 불리는 재료 세트로 만들어집니다. 올레드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 소재를 통해 영상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각 소재 조합으로 성능과 수명이 결정되며 뒤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 고품질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리듐과 협력해 갤럭시 S23 시리즈의 위성통신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GSM 아레나 등 외신이 국내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리듐은 우주공간에 떠있는 66개 저궤도 통신 위성을 활용해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삼성은 지난 2년 동안 위성통신 기능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도입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위성통신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팁스타 리치올로는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위성 연결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위성통신 기능을 추가한 업체는 현재 애플과 화웨이 두 곳입니다. 애플은 글로벌스타와 협력해 아이폰 14 시리즈의 위성 기능을 이용해 셀룰러나 와이파이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응급 서비스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긴급 SOS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미국, 캐나다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웨이는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S2 위성통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단 화웨이 위성통신 기능은 수신 기능은 없으며 발신 메시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향후 위성을 통해 SMS 및 음성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통신 서비스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차기 플래그십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퀄컴 3세대 3D 초음파 지문 센서 3D 소닉 맥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팁스타 RG 클라우드 S가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의 2세대 퀄컴 3D 소닉 센서를 활용했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서는 2세대 제품보다 지문 인식 범위가 4배가 더 넓고 개선된 속도 및 정확도를 제공하는 3세대 제품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3세대 3D 소닉 센서가 갤럭시 S23 시리즈 전체 모델에 탑재될지는 불분명하며 지금까지 전해진 정보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2억 화소 카메라 등 최신 하드웨어 및 기능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델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CPU를 제외하면 이전 모델 사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언팩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 S23 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세대 공정을 도입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최신 CPU와 GPU에 사용된 5나노미터 공정도 60%나 가격이 인상된 바 있어 앞으로 상용화될 3나노미터 공정은 그 이상 비싸질 게 당연한데 그 가격이 웨이퍼당 2만 달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가 양산할 3나노미터 웨이퍼는 장당 2만 달러로 5나노미터의 16,000달러보다 약 25% 이상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며 7나노미터 웨이퍼가 10,0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나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TSMC의 주요 고객인 AMD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은 차세대 공정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 가격이 그만큼 오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라인업에 따라 칩 사이즈를 조절하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결국 가격을 위해 성능이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하이엔드나 플래그십 모델 일부를 제외하면 과거와 같은 인상적인 세대 교체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넷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달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온도도 영하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유의하시고 2022년 마지막 한 달 모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넷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